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정신과 명예교수 민성길입니다. 제가 최근 동성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지금 동성애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정상적인 성행위 중에 하나이고, 과거에 오랫동안 정신의학에서 병어로 봤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차별과 혐오를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강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의 그 인권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또 특히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서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동성애자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견해하고 또 죄라든가 또는 병이라든가 하는 견해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게 문제고, 이게 대해서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아주 시대 정신상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학자로서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동성애가 오랫동안 서구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하는 걸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역사적으로 별로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전통적인 유교학자들은 동성애가 말씀은 뭐 중국에서 들어온 나쁜 관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그런 유학자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가 문제가 된 거는 최근이죠. 미국이나 서구에서 동성애는 괜찮은 것이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사회에 동성애자가 있는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내가 동성애자인데 나를 이렇게 차별되게 보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는 그런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워낙 오랫동안 그것이 뭐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해서 좀 안 좋게 봐왔는데, 더구나 또 이 정신학에서는 성토착증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게 일반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정상인가 병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1973년도에 이미 60년대에 미국의 서구에 성혁명이라는 그런 사회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혁명의 핵심은 프리섹스입니다. 그리고 프리섹스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자 동성애자들의 섹스도 프리하다. 동성애도 왜 우리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둬야지 왜 그걸 나쁘다, 뭐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그걸 게이 인권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시위를 하고, 더구나 미국 정신의학회 그 연례 학술대회가 매년 열리는데, 여기 그때마다 들어가서 아주 난폭한 시위를 했어요. 한 4, 5년 하다 보니까 미국 정신의학회가 타협을 했죠. 그래서 그걸 빼주겠다. 정신병 명단에서 빼주겠다. 단지 동성애를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병명을 남겨서 치료를 받게 해주자. 그래서 자아 이질적 성진함이란 병명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동성애를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신과를 찾아와서 전환 치료를 받으라. 이런 것을 길을 허용해 놨죠. 그렇게 해서 동성애는 병이 아니라는 식으로 빠졌는데, 그 후에 이 정신과사가 다시 또 여론조사했을 때 동성애는 역시 병이다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미 이때는 버스는 떠났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정신병이 아니다 하는 정신의학회 결정을 내세우면서 인권을 주장하고 차별금지를 더욱 주장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주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이제 유전되고 타고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 했어요. 뭐 타고난다면 누가 나무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자인 그 연구자들이 이제 동성애 그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어떤 학자가 동성애 유전자가 X 크로모솜의 일부에 거기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논문을 사이언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잡지에 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이언스지로서는 독특한 주장이니까 이게 실어졌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재실험에서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연구자 당사자들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타고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일반 동성애자들이 그거 봐라 하고 이 얘기를 마구 이제 소위 퍼뜨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동성애 타고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나 그 후에 모든 연구들이 동성애 유전자가 이제 실제로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9년도에 이제 또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전자 연구는 요즘은 제놈 스터디라는 걸 합니다. 23,000개 인간 유전자를 전부 조사해서 동성애자하고 이성애자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만일 동성애자한테는 있고 이성애자한테 없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게 동성애 유전자죠. 조사를 했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이 2019년대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학계나 학계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유전시키는 유전자는 없어요. 비슷한 얘기로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를 쉽게 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 성격, 기질, 이런 것은 타고나는 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충동성, 그 다음에 노벨티 시킹이라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그 성격, 그 다음에 자존심 부족.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질로 있고, 요거는 뭐 타고나는 건데, 이런 기질이 있으면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죠. 성격장애, 또는 약물남용,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대개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신기한 걸 좋아하고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그리고 자제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은 이런 뭐 동성애나 약물남용이나 성격장애나 이런 반사회적 성격 같은 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하고 관계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니까, 동성애도 결국은 독특한 그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고 인간 행동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인간 행동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나 노이로제라든가 정신장애하고 똑같은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고나는 건 없어요.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러고 바람직하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그걸 또 범죄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abnormal behavior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병원에 가든지 또는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되죠. 정상적인 행동과 비정상적인 행동의 차이는 뭐냐?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만 그런 유전자의 어떤 독특한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abnormal behavior를 하게 되죠. 이 중에는 우울증도 있고 정신분열증도 있고 범죄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도 있는 거죠. 동성애가 뭐 비록 타고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그 행동이 개인에게, 그 자신에게와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성애를 바라보실 때 병이냐 아니냐 그거 어때서 뭐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뭐 간섭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행동이 과연 자기에게나 주변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느냐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보면 동성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단순히 하나 따지면 불입입니다. 생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생식 기능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생식 기능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진 생식을 위한 투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그러니까 포기한 상태,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쓰느냐? 오로지 쾌락에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 어떤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의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어진 생식 기능과 생식을 위해서 인간이 투자해야 될 어떤 의무, 예를 들면 애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이런 의무를 말하자면 소홀히 하는 그런 말하자면 잘못이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요. 둘째는 그 동성애 행위를 하게 되면 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좋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병 얘기를 다 하기는 다 어렵지만 뭐 제일 요즘 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 게 이제 에이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즈 때문에 이제 뭐 하도 모두 혼을 나니까 이제 그 뭐 매독도 이렇게 주춤했는데 요즘 에이즈 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또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독 임질이 또 이게 폭증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즈가 줄어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새로운 젊은 애들이 자꾸 나와서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그 전파력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에게 병이 걸려서 이게 해롭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런 성병 중에는 뭐 매독도 있지만 HPV라는 그 인두 유 그런 그 이제 성병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동성애자한테 많은데 요거는 이제 암을 일으켜요. 항문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병을 이제 예방을 해야 된다 해서 요즘 뭐 여학생들한테 그런 병이 걸리면 자궁 경부암이 잘 걸리니까 여고생들한테도 지금 의무로 그 예방주사를 맞히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요즘은 이제 남자애들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성병 문제가 있어서 이 동성애가 이제 나쁘다, 병적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이 정신 건강이 안 좋다는 게 좀 알려져 있어요. 뭐 우울증, 불안 상태, 자살 시도가 많고 약물 남용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서 그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서 이제 차별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병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누구나 뭐 동성애 아니더라도 차별을 받으면 우울증에 걸리죠. 불안하고 또 뭐 술도 마시게 되고 뭐 죽고 싶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연구들이 쭉 계속되는 그 과정에 이런 우울증하고 동성애의 그 원인이 공통적인 게 있다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하나의 공통 원인에서 동성애도 나오고 노이로제도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통적인 원인이 뭐냐? 유전은 아니고요. 어릴 때 적대적 경험을 한 기억, 그런 상황이 우울증도 일으키고 불안도 일으키고 성격장애도 일으키고 약물남용도 일으킨다. 동성애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한테 동성애도 있고 동성애 환자한테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나 과거 어릴 시절에 이제 그 적대적 경험을 한 그것을, 그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이겨내거나 해결할 수 있으면 동성애나 우울증 다 같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뭐 죄냐 병이냐 뭐 이거 따지기 전에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에 들어가서 지금 괴로움에 들어가 있느냐, 괴로워하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제 정신과학으로서는 정신치료라는 방법이 있죠. 뭐 클래식하게는 정신분석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이제 발전해서 요즘 다양한 정신치료의 테크닉이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미국도 그렇고, 이 동성애가 타고난다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적어요.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런 말 하는 순간 동성애자한테 트라우마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트라우마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도 못하면 동성애는 해결될 길이 없고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동성애가 퍼지고 요즘 자꾸 그 학교에서 애들한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병이 아니고 뭐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뭐 숨기지 말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도 동성애인가? 트랜스젠더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봐요. 모험을 해보죠. 실험해보고, 그 자체가 이제 노벨티 시킹이죠. 신기한 걸 추구하는 그 성격인데, 이게 청소년들의 특징이고, 동성애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 때 신기한 걸 찾아서 경험해 보려고 하다 보면, 동성애의 말하자면 맛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좋고, 다른 쪽에 길이 막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성애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동성애 쪽으로 가서 그쪽에 중독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동성애는 인간 행동의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인간 보통 행동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행동이나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또 올바른 행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듯이, 뭐 의지로 바꿀 수도 있고 도움을 받아서 바꿀 수가 있는데, 바꿀 수 있듯이 동성애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차별 금지는, 또 혐오 금지는 우리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으로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자유를 제약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그 대신에 동성애 차별이나 혐오 금지는 인간의 어떤 교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